안녕하십니까, 박배용입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는 비가 내려가지고 좀 날씨도 차갑고 스산했는데 지금은 햇빛이 납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제가 그 유튜브를 한 5개 정도 6개 정도 올린 것 같은데 지금까지 뭐 화면을 꾸미거나 뭐 이러지를 못하고 아마 구독자가 3분인가요? 그리고 조회수는 평균 한 2개, 3개 이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걸 시작할 때 이제 주저했었는데 뭐 준비도 되지 않고 여기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너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서 오히려 저는 지금 그 조회수나 구독자가 적은 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드러나지 않고 제가 하루 종일 생각했던 여러 가지 생각을 가감없이 또 뭐 꾸미지 못하니까 한번 시작하면은 끝내지 못하고 끝날 때까지 하니까 중간에 많은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정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번에 한 뭐 10분, 11분 하는데 좀 가능하면은 큰 미스가 나지 않도록 하려고 주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은 많이 부족한 점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요즘 이스라엘 뭐 전쟁 상황하고 또 우크라이나 상황하고 여러 가지 있었고 뭐 각 신문이나 또 나라별로 뭐 견해도 틀리고 다 틀려가지고 뭐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뭐 가까운 얘기들이 아니니까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복잡했는데 조선일보의 논설실장 박정훈 님이 올려놓은 글을 갖다가 같이 읽어보면서 요즘 이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놓을까 합니다. 하마스의 기습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은 위협에 맞서는 국가 의지의 강렬함에서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없음을 새삼 확인시켜 주었다. 이스라엘 정부가 선전포고와 동시에 예비군 소집령을 내리자 36만 명이 모여 부대 배치를 마쳤다. 걸린 시간은 단 48시간이었다. 불과 이틀 만에 이스라엘 인구 936만 명의 4%가 군복으로 갈아입고 집과 일터를 떠나 전선에 집결했다. 소집에 응한 36만 명 중 6만 명은 해외에서 달려온 이들이었다. 베를린, 마이애미, 리마 등 텔아비브행 항공편이 운항하는 세계 공항들은 귀국 비행기를 타려는 이스라엘 젊은이들로 붐볐다. 미국 유학 중 전쟁이 터지자 소집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짐을 꾸려 쌌다는 20대 여대생, 징집 연령이 지났지만 두 아들과 함께 자원 입대하고 개인 제트기까지 띄워 예비군을 실어 나른 56세 기업인 등의 이야기가 꼬리 물고 외신을 탔다. 하도 입대자가 많아 일부 부대는 수용이 어려울 정도였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가능한 가공할 국민적 에너지였다. 한국민주당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바보 같은 나라일 것이다. 민주당은 더러운 평화론을 신봉하는 정당이다. 민주당을 이끄는 당대표는 이기는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는 말을 반복해왔고 그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은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에 가치를 더 부여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피 흘리는 전쟁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테레 세력과 적당히 협상하며 더러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데도 전쟁을 하겠다며 젊은이들을 전장으로 내모고 있으니 말이다. 하마스 공격 이후 2주일 사이 5천여 명이 숨졌다. 이스라엘군이 지상전에 돌입하면 사상자는 급증할 것이다. 가자 지구는 하마스 전투원이 민간인과 뒤섞여 있고 수백 킬로미터의 땅굴이 미로처럼 펼쳐진 정규군의 지옥이다. 이란이 개입하거나 아랍권과의 전쟁으로 확대되면 인명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멈추지 않겠다고 한다. 시한은 하마스 절멸 때까지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발표처럼 괴물과 이웃하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다른 길을 가는 나라가 대만이다. 지난주 대만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다. 전쟁 발발 때
싸우는 것을 꺼릴 것이라는 대만이 54%를 넘었고 20대 연령층에서 무려 69%가 총을 드는데 거부감을 표명했다. 지난해 대만 지방선거 때는 시민단체가 출마자들에게 중국의 침공 시 항복하지 않겠다고 서약받은 캠페인을 벌였지만 서명한 후보는 30%뿐이었다. 10명 중 7명이 불항복 서약을 거부했다. 이런 나라를 겁낼 적은 없을 것이다. 대만의 해협은 세계 지정학 요충지 중 가장 전쟁에 근접한 것으로 지목받는다. 중국이 공공연히 무력 침공 의사를 밝히고 있고 미 공군 기동사령관이 2025년 시점을 못 박아 대만 전쟁에 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까지 공개됐다. 그런 나라에서 군 복무 기간은 4개월에 불과하다. 20년 전까지 2년 복무였던 것을 포퓰리즘 정치권이 계속 선심써 이렇게 줄여놓았다. 중국 기업이 고조되자 내년부터 1년으로 늘리기로 했지만 야당은 집권 시 4개월 환원으로 공약으로 내걸었다. 분열된 대만 정치는 국가 안보를 진영화하고 있다. 전쟁 위기 앞에서도 민진당의 반중 독립과 국민당의 친중 통일 노선이 대립하며 국론을 양분시키고 있다. 2년 전 대만 해협 위기 때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대만의 실태를 심층 분석하는 기사를 냈다. 기사에 등장한 대만 청년들은 4개월 군 복무 중 잡초뽑기 낙엽 쓸기만 했다. 4시간마다 햄버거 먹기로 체중을 불려 군 면제를 받았다. 등 얘기를 쏟아냈다. 1년, 2년에 한 번 소집되는 예비군들은 전쟁 영화를 감상하거나 책 읽고 그림 그리며 훈련 시간을 보냈다고 했다. 기사의 결론은 대만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했다. 한국민주당의 더러운 평화령은 대만화의 길을 가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권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9.19 합의로 정찰자산 운용에 족쇄 채우고 서해 공무원 피사를 월북으로 조작하면서까지 북한 비위를 맞춰줬다. 그렇게 더러운 평화를 구걸했지만 돌아온 곳은 삶은 소대가리 모욕이었다. 모든 전쟁은 비극적이다. 이스라엘 국민이라고 피 흘리는 전쟁이 두렵지 않을 리 없다. 그래도 쌓여야 하는 그들의 절박한 생존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화도 안보도 말할 자격이 없다. 김정은이 계룡대 타격 훈련을 지휘하며 남반부 영토 점령을 지시했다는 북 발표를 보고도 더러운 평화 운운을 한다면 양심이 없거나 뇌가 없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박종훈 논설실장의 칼럼이었습니다. 참 정말로 어려운 마음의 결정이죠. 정말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신인균이라는 이제 군사 전문가가 보니까 매일 우크라이나에서 올려놓은 어떤 전쟁 상황을 보고 하던데 지금 약 한 29만 명의 러시아군이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군이 29만 명이 사망했으면 당연히 우크라이나 군도 그 정도, 그리고 그 전쟁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크라이나 영토 안에서 진행되고 있죠. 거기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참혹한 실상은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개그맨 출신 대통령이 전쟁 시에 지금도 양복을 제가 입은 걸 못 봤어요. 이 사람이 전쟁 끝날 때까지 전투복 비슷한 내복 같은 걸 입고 다니던데 참 유럽인 치고는 체구도 작고, 그러나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직업이 또 개그맨이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지휘하면서 참혹한 현장을 이 정도 세계에서 가장 영토가 넓고 그런 큰 나라를 상대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그 버티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진짜 어려운 일이죠. 박정훈 논서실장이 그 얘기한 대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까? 저는 엊그저께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 부도하고 세계사 부도를 주문해가지고 이제 그걸 잠깐 넘겨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역사 부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독립전쟁을 할 때 일제시대에 한 거에서 그때는 흑백 사진 같은 게 몇 장 들어 있습니다. 정말 초라하죠. 뭐 군복이라 할 수도 없고 한복하고 뭐하고 비슷하게 뒤섞인 그런 옷을 입고 만주벌판에서 그렇게 움직이면서 찍었던 사진들이 몇 장 있는 걸 보고 과연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춥고 험난한 그런 전쟁에서 독립운동에 뛰어들었고 목숨을 걸고 살아냈을까?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제가 잠깐 나올 때도 잠깐 저는 집에서 사무실까지가 한 5분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춥다고 생각하고 이 겨울이 또 오면 어떻게 넘겨야 되나 하는 걱정을 하고 왔는데 조국과 가족을 다 떠나가지고 그 험한 남의 나라 더구나 굉장히 지금처럼 이런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1900년도 초에 만주벌판에서 싸워왔던 우리 선조들, 독립군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정신이 지금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정신하고 흡사하지 않을까. 외국에서 유학하고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은 대학생활 다 즐기고 또 한 분은 아까 보니까 이제 해당되지 않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 둘하고 같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할 수도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라고 참전한다는 게 과연 저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또 두려움.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서는 정말로 전쟁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는 또 전쟁에 가장 접근되어 있는 대상자가 우리 민족입니다. 5,000년을 같이 역사를 해왔다는 우리 북한 민족들. 또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 놈들은 전부 다 만약에 일어난다면 안전지역에서 지휘하거나 도망가겠죠. 전번에 보니까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들도 그 위에서 하는 친구들은 카타르에 가서 그렇게 즐기고 있는 걸 내가 봤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같은 민족 간에 총뿌리를 겨루고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야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쪽 이상한 친구들의 잘못된 판단, 오인하지 않도록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고 또 외국과의 친구회를 돈독히 해서 대한민국을 침공하면은 안 된다라는 인식을 북한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이나 소련, 러시아에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오판하지 않도록 그런 나라의 모습을 견지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다시 민족끼리 총 겨누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오지 않을 가장 명확한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지금 윤 대통령이 그런 기반은 다져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응원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칩니다. 박배웅입니다.